네,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전면전이 펼쳐지는 모습인데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.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스튜디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이렇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직접 골라서 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언론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만큼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. 결국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좀 더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. 네. 내란숙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소환에 응하지 않고는 있지만 유리하다 싶은 수사기관이 나타나면은 그곳과만 소통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양쪽 모두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영장 쳐서 체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. 그러면 이 영장 자체도 두 기관에서 동시에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수사기관들이 소환 통보를 하고 또 소환 요청서를 직접 들고 찾아가기까지 한 건 모두 체포를 염두에 둔 명분 쌓기입니다. 네. 이번 내란 수사에서 법원은 동일한 피의자의 같은 내용의 영장에 대해서는 먼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서 속도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체포영장이라서 선착순보다는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법원이 결국 결정권을 갖게 될 거란 얘기인데요. 법조계에서는 두 수사기관이 내놓는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그간의 수사 내용들을 모두 응집한 거의 공소장에 버금갈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검찰에는 이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인데요. 왜 그러는 겁니까? 네, 아무래도 이번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조직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특히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공동 운명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검찰의 칼날은 매번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만 무뎌졌기 때문인데요. 네.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4년여 동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다가 휴대전화까지 뺏겨가며 방문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 김 여사에게 불리한 수사 기록들이 공개되지도 않다가 이 JTBC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이번에도 윤 대통령 앞에서 칼날이 조금이라도 무뎌진다면 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겁니다. 사실 검찰 존재 이유가 상실된 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매번 멈춰섰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검찰 비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경찰이 이러는 이유도 비슷한 건가요? 네, 경찰은 일단 군과 함께 이 12.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주요 기관입니다.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내란을 수사한 기관이 아니라 내란 수사를 당한 기관으로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경찰 역시 이번 내란 사태 직전까지도 이 윤석열 부부를 피해자로 서울의 소리 등을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. 네. 이 정권을 비호하는 수사에만 집중해왔다는 비판에서 경찰 역시 자유롭진 않은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서준 기자는 잠시 뒤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